Sí, bueno, contentos por la victoria, que siempre queremos conseguir los 3 puntos. Y bueno, ahora toca ir con la selección, cuidarse y volver sano. Siempre gracias a mis compañeros, ¿no? Tuve esa ocasión por todos los jugadores, porque todos trabajamos juntos, todos corremos y creamos la ocasión, ¿no? Y estamos muy contentos. Bueno, más que goles y asistencias, estoy muy contento por la victoria y seguiremos trabajando duro para conseguir los 3 puntos el siguiente partido. 파리 생제르맹이 앙제를 4대1로 꺾고 리그 선두 자리를 6점 차로 지키며 리그왕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만 이강인과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2골로 큰 리드를 잡았습니다. PSG의 선제골은 17분 이강인의 발밑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3분 만에 마르코 아센시오의 낮은 크로스를 이강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신의 두 번째 득점과 PSG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도 아센시오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3대0 스코어를 만들었고 바르콜라가 아센시오의 크로스를 받아 득점했습니다. 이어서 전반 종료 직전 이강인의 크로스를 바르콜라가 헤더로 연결해 두 번째 골을 넣으며 PSG는 4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앙제는 후반 추가 시간 에스테반 르폴과 에마니엘 비움라의 골로 두 골을 만회하며 점수차를 줄였지만 경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로 PSG는 리그왕에서 30경기 연속 원정 무패 기록을 세우며 2018년 나폴리 이후 유럽 5대 리그에서 이 기록에 도달한 첫 번째 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센시오는 2015년 에스파뇰 시절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두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였으며 이강인은 PSG에서 첫 멀티골을 기록했고 89분 동안 오른쪽 공격수 자리에 출전하여 23개 패스 중 58개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었으며 5개의 크로스 중 3개를 성공, 1개의 롱패스를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은 정통 9번 공격수에 대한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강인 선수의 가짜 9번으로서의 활약은 상당히 중요했으며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는 루이스 엔리케가 추구하는 점유율 축구 모델의 중심 선수로 기용될 것 같습니다. 알비온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4위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 맨체스터 시티는 엘링 홀란드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최근 이어지던 3연패의 고리를 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접어들며 홈팀 브라이튼이 경기 흐름을 장악했고 이후 중앙 페드로의 동점골과 교체 투입된 오라일리의 역전골이 나오며 경기를 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티는 리버풀보다 승점 2점 뒤처진 상황이며 리버풀이 남은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지난 시즌 트래블 우승팀이었던 만큼 수비에 위기가 닥쳐도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재 시티의 수비진은 중요한 순간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첫 번째 골 장면에서 시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주앙 페드로에게 공이 흘러가며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골 또한 수비의 허점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브라이튼의 압박에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시티의 수비진은 부상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이선 아케는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출전이 불가능했고 마누엘 아칸지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18살의 자마이 심슨 푸세이가 주중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 출전하며 그바르디올과 함께 후방을 책임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듯 보였지만 후반전에 브라이튼의 공격을 막기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커리어에서 최악의 연패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4연패에 빠져있는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는 카라바오컵에서 토트넘 호스퍼에게 패하며 탈락했고 본머스에게도 고전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스포르팅 리스본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그들의 역습에 무너졌고 브라이튼전에서도 전반에는 우위를 점했으나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수비의 불안정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상황이 시티에서 첫 시즌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박스 안에서의 강점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시티의 패배로 그들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두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외부에서 발생한 패배이기 때문에 리그 우승 경쟁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부상 선수가 있으며 제레미 도쿠와 마누엘 아칸지의 몸 상태 또한 완전하지 않은 상황, 케빈 더브라이너가 복귀를 했지만 로드리의 부재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앞으로 10일간의 휴식기를 통해 상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고 부상 선수들의 회복과 함께 돌아온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아스톤빌라를 2대0으로 제압하며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5점 차로 확고히 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다르윈 누네스의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고 후방 막판 멋진 개인 능력으로 두 번째 골을 추가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버풀은 맨체스터 시티가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며 승점 차이를 더욱 벌릴 수 있었습니다. 경기 20분에 다르윈 누네스가 날카로운 각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키며 아르네 슬롯 감독의 팀은 빌라에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살라는 경기 막판 빠른 역습을 통해 리그에서 빌라를 상대로 한 10경기 중 8
8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리버풀 팬들에게는 알렉산더 아놀드의 부상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경기 초반 제이콥 램지와의 경합 후 통증을 호소하며 25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매경기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4연패에 빠진 가운데 리버풀은 4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현재 리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함께 선제골을 허용하지 않은 팀 두 팀 중 하나로 슬롯 감독의 리버풀은 흔들림 없이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골키퍼 카오이민 켈러의 맹활약이었습니다. 켈러는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알리송과 함께 출전 횟수가 동률이며 출전한 8경기에서 4번의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에 아마두 오나나와 디에고 까를로스의 슈팅을 잇따라 막아내며 리버풀의 골문을 지켰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인해 알리송의 복귀 후 슬롯 감독은 골키퍼 선택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르윈 누네스의 첫 골은 과거 위르겐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리버풀의 코너킥 상황에서 재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살라는 리버풀 진영에 시작해 빌라 수비진을 돌파했고 끝내 누네스가 이를 마무리 지으며 관중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클럽 시절 리버풀이 보여줬던 폭발적인 역습이 그대로 재현된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알리송과 디오고 조타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알렉산더 아놀드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오사수나를 4대0으로 완파하며 최근 2번의 패배에서 벗어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첫날 인터뷰에서 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고 그 결과가 이번 경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반전에만 3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지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에데르 밀리탕은 이번 시즌 2번째 시즌 아웃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호드리고와 루카스 바스케스 역시 각각 한 달과 3주간의 결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는 당연코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완벽한 해트트릭이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7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뒤 61분에는 안드레 루닌의 롱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를 따돌리며 두 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브라임 디아즈의 도움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팬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경기 후 그는 MOM으로 선정되며 이번 시즌 1432분 출전 시간 동안 12골과 7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킬리안 음바페는 아직 PSG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되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그가 분명히 득점할 것이라고 격려했지만 음바페는 최근 7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클럽은 그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시작 전 선수 소개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를 소개하는 등의 배려를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밀란전 이후 수비 조직력을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했고 선수들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단단한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0골을 내줬던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오사수나는 5위 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 중 발생한 추가 부상으로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수비진에서 밀리탕 외에도 데이비드 알라바와 다니 까르바알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오렐리아 쭈아메니 역시 한 달간 결장이 예상됩니다. 풀백 자원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급하게 풀백으로 변경을 하였지만 얇아진 레알 마드리드의 스쿼드 깊이에 대해 안첼로티 감독은 아카데미에서 대체 선수를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구단은 이미 수주 전부터 겨울 이적 시장의 새 보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 이후 이러한 계획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